23년도에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뚝 끊겼어요. 24년도 초부터 신축 부지 시장도 점점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땅이 작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50평, 저게 40평대. 나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매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짓자마자 거의 바로 팔았고, 심지어 그 팔린 시점이 24년도입니다. 최근이죠.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호 시입니다. 오랜만에 본진으로 왔죠. 여기는 어디죠? 한참 우리가 또아꽃 소리를 시청자분들한테 못 들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는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 관악구에 왔죠. 사실 저희가 황금돼지TV가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소규모 건물 신축이라는 주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태생이 됐던 건축물은 사실은 원룸 건물 상가주택이었죠. 서울에서. 이제 저는 은평구에서 시작을 했고, 수많은 수강생분들이 이 관악구에서도 많이 개발을 했었고, 그래도 지금 보면은 예전처럼 회복된 건 아닌데, 그래도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그래도 건물주가 되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보편화되고 가장 무난한 건축물이 상가주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건축물이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공급도 많고 가장 수요도 많은 그 지역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해서 오랜만에 클래식을 찾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그냥 원룸 건물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이미 지겹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왜 왔냐? 2022년에 착공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토지를 좀 비싸게 사서 고생을 좀 하시다가 전세 시장도 안 좋았고, 23년도에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뚝 끊겼어요. 신축 부지의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4년도 초부터 신축 부지 시장도 점점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이 본진인 관악구에서 거래량이 먼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다시 건축 허가 받은 건수도 좀 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막 착공을 하려는 사이트도 늘고 있고, 심지어 신축 부지 거래량이 21, 2년도 제일 화랑장이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 관악구만 일단 현재 그렇습니다. 서울 외곽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전고점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한번 와봤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을 조금 꺼려 하시는 이유가 공실이 없고 뭐 인차 안정성은 좋기는 해, 월세로만 보면. 근데 엑싯이 잘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관악구 지역은 비교적 엑싯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엑싯이 완료된 상가주택들은 어떤 형태로 지었길래 그렇게 엑싯을 잘 했을까, 얼마나 수익을 냈을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가면서 또 얘기해 보시죠. 사실 우리가 그 건물 투자를 할 때 엑싯을 많이 그래도 원하시죠. 결국에는 이제 건물을 투자하려는 수요 중에 그렇게 엑싯을 통해서 차익을 노리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관악구의 원룸이면 대한민국에서 임대 안정성은 거의 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임대 시장에 그래도 월세 시세도 낮지 않으면서 우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성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지방도 아니고, 너무 지방도가 아니고 너무 지방이 아니라 그냥 사실 서울이죠. 입지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의 중심이죠, 여기.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수익형 상품을 찾는 분들의 수요가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있다. 주택이 결국은 현재 이제 취득세 중과 부분이나 대출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주택 건물도 수익 자체만 보면 근생이랑 그 로직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취득하고 보유하는데 좀 불리하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주택은 전세를 놓을 수 있었죠. 지금도 뭐 사실 전세를 놓을 수는 있죠. 한 2년 전부터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면서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전부 이제 월세로 돌려야 되는, 덕분에 월세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뭐 내놓으면 바로 나가요. 전세는 이제 전세 대출을 특히나 더 안 해주는 분위기예요. 이 단독주택 원룸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약간은 투자금이 묶이고 그냥 월세를 근생 건물보다 좀 높게 많이 수익률을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그 전에 이 주차장이 저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가끔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가는데 롯데월드가 생각나네. 뭐 놀이기구죠. 놀이기구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 지난번 잠실편에서 이 상가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넣은 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기계식 주차장 이런 타워형이 이렇게 외기에 완전히 노출되는 형태는 완벽히 건폐율 용적률에서 빠집니다. 근데 사면을 다 막아서 완전 타워형으로 했다, 제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건물처럼. 그렇게 하면 건폐율에는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축법적인 기본 지식은 알고 계시면 좋다. 그렇죠. 근데 용적률, 즉 연면적에선 빠지죠. 그렇죠. 왜냐면 주차장은 원래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주차장도 연면적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공부상 면적에선 빠지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는 이유는 요 왼쪽에 보면 약간 이제 사면을 막진 않았지만 한 2면 정도는 막았죠. 그렇지. 그래서 약간 요런 트릭을 써서 조금씩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편의성을, 실생활 편의성을. 요런 이렇게 가볍게 막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차도 막는구나. 빨리 이제 가보시죠. 가보죠.
자, 여기 딱 신대방 역세권에서 지금 거의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한 150m 거리고 여기 딱 멋지게 두 동이 있어요. 멋지게 두 동이 있는데 이제 딱 보면 이 검은색 회색 건물은 누가 봐도 업자 건물. 저 옆에 거는 업자가 지은 것 같으면서도 개인 건축주가 지었을 것 같은 그런 건물. 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단 3종 북도로거든요. 3종 북도로의 초역세권이니까 굉장히 개발하기에 용이하죠. 그러네. 근데 이게 땅이 작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50평, 저게 40평대. 근데 되게 커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 이게 아마 좀 높게 지어서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3종이고 북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쵸. 제가 이제 오늘은 건축물 용도를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관악구에서는 그냥 여러분 6층짜리 원룸 건물이다. 너네가 이런 거를 그래도 주로 메인으로 다뤘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임장은 맨날 역삼, 성수 이런 데만 가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오면 임장 컨텐츠를 찍으면 수많은 건축주분들한테 클레임을 받을까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또 이제 이런 팁을 너무 다 풀어야만 100%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유튜브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개가 다 지어놓고 엑싯까지 거의 신축 직후에 바로 했어요. 두 동 다 시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엑싯 된다. 그래도 오늘 제가 선정한 건물들은 하나도 이제 위반 딱지가 붙어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게 위반 딱지만 안 붙어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서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해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촬영 시점이 영하 14도입니다. 그래서 저랑 임장원 씨니 모르고 장갑을 안 갖고 와서 지금 벌써 손이 떨려요. 첫 번. 촬영하는 동안 저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 벌써 손을 벌벌벌벌 떠시네요. 벌써 입도 벌었어. 자, 뒤에 있는 건물은 토지가 50평이고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북도로가 있습니다. 그 연면적은 지하 없이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연면적 120평. 이분은 이제 2016년에 12억에 매입했어요. 평당 2,39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에 바로 개발을 했는데 예상 공사비는 평당 한 35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상 공사비는 4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1억 2천. 총 사업비는 18억. 거기 이제 등기상 대출이 한 7억 정도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1억 정도로 갖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거는 지어서 2년 뒤에 18년에 바로 26억 9,500 평당 5,367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전 매각 차익은 약 9억 정도. 내 돈 한 11억 가지고 했으니까 100%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이때 2018년이면 그래도 시장이 막 불장까지는 아닌데 불장이 아니라 사실 건물 시장은 그렇게 특별히 급상승이 왔던 시기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이제 좀 상승을 먼저 시작하던 시기라서 그래도 타이밍 좋게 그래도 매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고 사실 이게 이제 에쿼티가 11억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그 위에 더 쌓아두셨을 테니 아마 실투자금이 더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잘 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보통 요 옆에 있는 건물은 이제 지하랑 1층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돼 있고 이거는 그나마 필로티가 약간 있을 법하면서 없고 약간 애매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주차 대수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니까 저거는 다가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인데 보일러 연통수는 다가구가 아니다. 약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루뭉실에 퉁쳐가지고 얘기하는 건물 있잖아. 원룸 건물. 원룸 건물. 예. 원룸이다. 원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 거는 비교적 더 신축인데요. 이건 2021년도가 2년도에 지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성도 좀 가미를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특이한 게 단지하 다중이 하나 있고 근생을 또 진짜 상가로 기획을 했죠. 코어도 분리해놓고 나름 직결 계단도 해놨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땅이 40평이라는 게 놀라운 게 저도 40평의 땅을 지어봤는데 벌써 4년 전인데 나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 상가주택인데 이것도 더 트릭을 써가지고 이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매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짓자마자 거의 바로 팔았고 심지어 그 팔린 시점이 24년도입니다. 최근이죠. 그런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한번 이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뒤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건물이 커 보이지만 토지가 4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지는 43평 3종 북도로고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00평 정도 되고요. 이거는 2020년 4월에 14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3,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신축을 하셨는데 예상 공사비는 그 당시면 평당 5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공사비 6억, 부대 비용 1.5억 하면 총 사업비는 22억인데 등기상 대출이 11억이 있으니까 내 돈을 약 11억, 대출 한 반 정도만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2024년 8월에 24억에 매각하셨습니다. 평당 5,367만 원. 그러면 세전 매각 차익은 2억입니다. 그래서 뭐 22억이 지어서 24억에 매각을 해서 4년 동안 매각 차익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동안의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건물
지난주에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마 전세를 굉장히 많이 쌓았을 거예요. 대출을 비율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쌓았다가 요즘 이제 그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좀 급매로 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팔지 않아도 될 입지고 월세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면 높게 세팅돼 있고 방 컨디션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엑시스는 걱정하지 마라. 수익 내고 팔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건물은 다가구였고 요거는 다중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인데 연통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전세가 안 됐을 거고, 이거는 이제 다중이니까 전세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시국이 이제 전세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가 껴있었는데 전세가 다음 세입자가 안 맞춰지다 보니 조금 약간 싸게 던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가보시죠. 자, 가보시죠.